네, 오늘 우리 주제는 쉽고 편안한 이제 글쓰기와 책쓰기이고요. 주제는 일단은 이 글쓰기와 책쓰기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주제로 한번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강의 때 항상 이게 언급을 하는 멘트인데요. 세상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같은 공기를 마시면서 이 같은 시공간의 아름다움을 향유하는 귀한 인연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 시간에 만난 이유가 있겠죠. 저는 필연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났고 또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었었고 최고의 시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이 인연이란 말에 인자가 사람 인자인 줄 알았는데 사람 인자가 아니더라고요. 원인 인자에 실련자라고 하더라고요. 해석하면 이 모든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인연들은 뭐 좋은 인연이든 악인으로 생각하는 인연이든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떤 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다 인연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돈, 시간, 에너지를 쓰는 곳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분야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났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이 투자한 시간과 돈, 에너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뭐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다기보다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글쓰기와 책쓰기에 이 시간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뭐 사업을 하고 책을 쓰는 작가가 되고 강의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는 점점 그렇게 인생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을 자꾸 만나고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소개인데요.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저는 나연구소 대표이고 이 출판사 인생이 변하는 서점 대표, 한국작가협회 운영하고 있고요. 뭐 제가 하는 일은 뭐 작가 강사 상담 코칭 다양한 일을 하고 있고 주요 제 사업 모델은 자기 발견 책 출판 1인 기업 코칭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만 15년 하다가 이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한지 올해 이제 만 2년 지나고 3년 차가 되었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뭐 개인저서 3권, 공저 8권, 전자책, 시집, 그림책 등 한 93권 정도 제가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한 160분들 정도 이렇게 책을 내고 작가들에게 도움을 드렸고요. 제 목표는 뭐 죽기 전까지 뭐 1000권의 책 출판, 이 1000권의 작가 배출을 목표로 일단은 세워 두었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뭐 제 활동들은 이렇게 유튜브나 블로그 등지에서 많이들 보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잉클도 강의 론칭을 했고 단위 TV 출연, 외부 강의 등 다양한 데에서 저를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뭐 전자책 강의 외에도 이런 다양한 강의들, 뭐 인간관계 하고 싶은 일, 원하는 것을 이루는 법 이런 강의들도 하는데 이런 강의들도 저랑 어떤 결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것들이 있고 원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뭐 이 책쓰기 특강인데요. 뭐 책쓰기 특강이지만 이 강의에는 제가 굉장히 인생이 많이 변한 사람이거든요. 늘 이 간절하게 어떤 성장과 변화를 원했었고 근데 한동안은 그게 되지 않아 답답했었는데 실제로 또 많은 변화를 겪어서 이제 그런 관점의 변화들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뭐 책 쓰기 강의 그 이상을 넘어선 어떤 인생 변화에 대한 그 생각의 뿌리가 바뀌는 그 책 쓰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전혀 이렇게 글 쓰고 책 쓰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뭐 인생을 되게 열심히 정말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남들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그런 저를 만났거든요. 이게 직장 생활 한 10년 정도 했을 때의 일이었는데 되게 혼란과 방황이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제 문제는 이제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였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내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 무엇이 맞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걸 되게 혼란과 방황이 왔었거든요. 저는 몰랐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었는데, 그런 시기에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다. 지금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건데, 매일 글을 쓰면 나를 알 수 있대요. 이때부터 제가 이제 17년도부터 이제 블로그를 운영했죠. 그때 또 그 책 부회출 자선을 보고 또 생산자의 개념에 눈을 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 뭐 너는 누구이니?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이런 질문들 계속 블로그에 기록하고 또 제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하면서 이제 글들을 많이 써왔고요. 이제 그렇게 글을 많이 썼던 저의 행동과 이 써왔던 글들이 운이 쌓여서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된 계기이고, 지금 블로그 한지 한 5년, 한 4개월쯤 지났는데, 제가 한 8천 개 넘는 이렇게 포스팅을 발행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많은 글을 썼다는 것은 어떤 제 안의 마음과 감정과 영혼 속에 어떤 이렇게 풀어내지 못한 것들이 많았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옛날에 되게 내성적이고 이렇게 잘 생각, 마음, 감정을 표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답답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많은 글을 쓰면서 해소가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어떤 작가님들이나 다른 글쓰기 하시는 분들이랑은 저는 일단 글을 쓰게 된 그런 출발과 계기가 좀 달랐었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저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책을 내면서 정말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에서 지금은 1인 기업 당당한 사업가가 되었었고요. 늘 남이 쓴 책을 보고 남의 강의만 듣던 사람에서 이제 작가와 강사가 되었고 이제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었었죠. 수많은 많은 글을 쓰면서 되게 많은 감정의 해소와 이런 성취를 경험하면서 예전에 늘 마음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불편하던 그런 감정이 지배했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자유로워진 그런 변화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출판사 이름이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듯이 제 키워드에는 이 변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느 순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원하는 성장과 변화가 오지 않는 게 제가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제 안에 있는 무의식에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편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씩 깨가면서 많이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었고 책 쓰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 쓰는 사람들을 만나고 책을 쓰게 되면서 이런 믿음이 생겼더라고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나연구소 책쓰기 스쿨의 뭐 슬로건 같은 건데, 음, 정말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거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왜냐면 제가 책을 볼 때보다 쓸 때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철학을 담은 거고, 정말 이 남이 써놓은 책 100권 보는 것보다 내가 한 권 써본 게 훨씬 더 강력하더라고요. 그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냥 내가 책을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제 책을 쓴다고 마음 먹으면은 이 책이라는 걸 대하는 관점이 바뀌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런 제목으로 저런 목차를 지었을까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제 책을 쓰려고 보면은 이제 표지도 더 잘 보이고 목차나 제목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못 느꼈던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책도 더 잘 읽혀지는 그런 효과를 아마 느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성장이 빠를 수밖에 없죠. 계속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그렇게 머리가 쓰여지니까요.
그 시간도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지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후회되고 미련되고 아쉬움이 있는데, 이 관점을 바꾸어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뭐 굉장히 설레이고 마음이 기대가 되고 희망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책 쓰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오늘 그런 관점 바뀌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다 저를 통해서 책을 내고 작가가 되고 인물이 되어 인물 등록을 하셨고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뭐 일반 가정주부도 계시고, 뭐 변호사님, 뭐 대학 교수님, 교장님, 뭐 청소년,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책을 내고 이렇게 작가가 되고 인물 등록이 되셨습니다. 이제 요 빈자리는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채워 가실 자리입니다. 채우실 수 있겠죠? 네. 뭐 강의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뭐 제가 전자책이 메인이지만 이렇게 종이책 공저 작업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종이책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60분 정도 이렇게 도움을 드렸네요. 자, 뭐 오늘 저희 이제 이후의 목표인데요. 아무튼 그 어렵다는 책 쓰기를 함으로써 이제 무한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거고요. 뭐 이렇게 무르듯이 막힘없는 한번 글을 써보면서 자신 있게 나를 표현할 거고, 정말 난생 처음 내 책을 내고 한번 작가가 되실 거고, 그리고 전자책은 뭐 다음에 하시게 되면은 제가 또 따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뭐 글쓰기와 책 쓰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또 글을 쓰고 책을 쓰면 좋은 점들, 좋은 글과 유익한 책들, 또 책을 내는 다양한 방법들, 또 좋은 콘텐츠란 무엇인가, 또 하루 만에 책 쓰기, 책에 대한 고정관념 바꾸기, 쉽고 편하게 글쓰기, 소재와 주제 찾는 법, 제목 짓는 법, 좋은 문장, 책을 쓰니 이런 스토리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보시면서 어떤 이 목차가 일색인데 어떤 게 지금 나한테 딱 필요한 거라는 목차가 있나요? 우리 이향자 작가님? 저는 갑자기 여기 딱 보이는 게 네. 좋은 콘텐츠 찾는 법. 음, 네. 이제 글을 써도 지금 제 수준은 그냥 제가 겪었던 일만 쓰는데, 정말 내 글을 읽고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할까, 거기까지 잘 생각이 지금 못하고 그냥 내 얘기만 쓰고 있어요, 현재는. 음, 음, 네.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블로그에 그동안 써왔던 거에서 데이터를 보면 보통 3-4분 머물러요. 그 음, 데이터가 최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들어오는 사람은 하루에 뭐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머무는 시간 데이터는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은데요? 네. 네. 최상이라서 저도 놀랐어요. 그럼 이미 뭐 네. 좋은 콘텐츠를 잘, 아니, 근데 저는 그냥 진짜 미사 여구를 못 쓰거든요. 미사 여구 없이 너무 밍밍하게 쓰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수준 높은 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보시는 분들이 그런 닝닝하다고 표현하시는 그런 글들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3분, 4분씩 머무르 있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신기하긴 한데. 뭔가 좋은 콘텐츠가 우리 작가님이 모르는 남들이 보기엔 좋은 게 있나 본데요. 아, 네. 그렇지 않나. 이미 잘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이원영 작가님은 혹시 어떤 목차가 또 많지만 눈에 들어오세요? 네, 저는 12번째 좋은 문장 만들기. 네네. 네. 그 뭔가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문장이 너무 이게 길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걸 좀 함축시켜서 이렇게 좋은 문장으로 만드는 게 저는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우리 서현정 작가님은요? 저는 제목 짓는 법이요. 네네네. 제목 짓는 게 어렵죠. 저도 참 제목 짓는 게 많이 지어도 질 때마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장윤영 작가님은요? 저는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좋은 콘텐츠 찾는 법, 하루 만에 책 쓰는 법 네네. 이거 정말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책의 소재와 주제 찾는 법, 제목 짓는 법, 좋은 문장 만들기 네, 이렇게 관심이 갑니다. 네, 그러시군요. 하나씩 그러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쉽고 편할 거고요. 이제 분명히 글쓰기와 책쓰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선 우리가 글쓰기와 책쓰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뭐 한두 개씩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말을 해봐야 내게 됩니다. 음. 글쓰기와 책쓰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제가 경험했던 거를 쓰게 되더라고요. 경험을 쓴다. 그렇죠. 네.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맞아요, 맞아요. 공통.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과 말씀하신 내용들 다 맞는 말씀이에요. 생각을 표현하고 경험을 하고. 모든 글쓰기와 책쓰기가 다 자기 이야기 하는 거고, 내 얘기 하는 거고, 다 내 경험 얘기하고 생각 표현하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뭐 5가지인데요. 확실한 거죠.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낼 수 있죠. 이 마음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이고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이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글을 쓰고 책을 내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거 효과를 느끼고 있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제 나라는 쓰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모두 하는 얘기지만 결국 많이 써보고 책을 많이 만드는 사람이 솜씨가 느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생각만으로는 글이 써지지 않고 책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잘 쓰면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익화, 콘텐츠, 브랜딩 효과가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도움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글쓰기와 책쓰기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까요? 글쓰기와 책쓰기는 어떤 것들이 다를까? 제가 느낄 때 책 쓰기는 그것이 계속 남기 때문에 좀 더 그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친구 얘기를 썼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도 읽을 텐데 '진짜 잘 써야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좀 블로그보다는 되게 신중하게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신중하게 써야 되죠. 글쓰기는 좀 자유롭게 쓰는 반면에 책쓰기는 어떤 주제를 선정해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핵심을 잘 말씀하셨네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맞아요. 윤영 작가님? 책 쓰기는 뭔가 어떤 독자가 읽겠다는 걸 염두에 두고 책을 쓰는 반면에 글쓰기는 그냥 제 생각을 자유롭게 펼친다고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미 뭐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하신 말씀들, 그런 생각 다, 그게 정답입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윤영 작가님하고 우리 원영 작가님, 한 작가님 말씀처럼 정말 글쓰기라는 것은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 거죠. 뭐 나를 위해 쓰든 타인을 위해 쓰든 내가 그냥 뭐 일상을 경험을 기록을 하든 뭐 내 자랑을 하든 뭐 어떤 거에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책 쓰기라는 것은 이 독자를 분명히 정해야겠죠. 내가 이 지금 책을 만들고 책을 쓰는데 과연 이 책이 누구를 위한 책인가, 누가 보면 좋은가, 요거를 좀 스스로 정하면은 책이 더 잘 써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쓰고자 하는 방향이 책이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주부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주부님들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글들을 쓰게 되고 써야겠죠. 그리고 뭐 저처럼 이렇게 책을 내고 싶어하는 1인 기업가들이라면은 책을 낼 수 있게 도움되는 그런 책들을 써야 되죠. 어쨌든 확실히 내가 독자를 정하면은 또 그분들에 맞는 글을 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사업도 이 상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고객을 정하라고 하는 게 그런 고객이 정하면은 또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유명한 마케팅 책들, 뭐 관계 우선의 법칙이나 핑크 펭귄 이런 책들 다 항상 고객을 먼저 정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은 맥락인 거죠. 그 책을 쓰면서 과연 이 내 글을 보는 독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필요할까 염두를 두다 보면은 딱 그런 목적에 맞는 책이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죠. 뭐 글쓰기는 내가 뭐 글을 쓰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죠. 그냥 쓰고 싶으니까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를 한번 명확히 정해 보면은 또 그에 맞는 책들이 나올 수가 있죠. 뭐 어떤 것은 다 좋아요. 뭐 내가 이거를 나를 홍보하기 위해 내 사업을 위해 홍보하기 위해 쓰든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어떤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쓰든 내 브랜딩과 수익화 목적이든 어떤 이유든 다 옳고 좋고요. 그런 거랑 뭐 방향성을 정해 보면은 또 그런 결에 맞는 글이 또 써지는 거죠. 네. 한번 내가 이걸 왜 책을 쓰려고 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고 글쓰기는 이득이 보는 사람의 이득이 명확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내 글은 돈을 받고 쓰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책이라는 것은 어쨌든 분명히 우리의 독자들이 소중한 그분들의 돈과 시간을 들여서 책을 사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자의 관점을 생각해보고 과연 독자 입장에서 이 내 책을 사서 볼 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런 것도 염두를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책이 독자들에게 뭐 정보를 주는 책인지 또 마음의 편함과 안심을 주는 책인지 뭐 자신감을 주는 책이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아무튼 뭐 제일 좋은 콘텐츠는 이 사람들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되는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물론 에세이나 그런 거는 이런 거랑 조금 결이 다르지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독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내 책을 통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 뭐 부담을 갖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글이 써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글쓰기는 우리가 글쓸 때 뭐 그렇게 뭐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책 쓰기에는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조금 염두에 두면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획을 해보고 뭐 목차나 표지에 대한 구상을 해보고 컨셉을 잡아보고 좀 전략을 짜볼 필요도 있죠. 만약 혼자 어려우면은 많은 경험하신 분들에게 어떤 배움과 코칭도 받으시면 좋고 책을 내는 것도 이게 뭐 종이책인지 전자책인지 뭐 개인 저서인지 공저인지 뭐 장르도 자기계발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방법도 사전에 미리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죠. 뭐 글쓰기는 분량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쓰면 되는데 이 책 쓰기라는 거는 지금 공부하고 계시지만은 분명히 어떤 분량이 존재하죠. 뭐 개인 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A4 용지 한 100장 내외 정도 보통 쓰고요. 뭐 우리가 하는 공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7장 내외, 20장 내외 쓰고 제가 주로 하는 이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A5 한 30장 이상 이제 쓰게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요즘 또 많이 하는 크몬 같은 데는 이제 A4 20장 이상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 쓰기는 어떤 분량이 있다. 이게 또 차이가 있겠죠. 글쓰기는 뭐 어디에 써도 관계없죠. 뭐 일기장에 쓰든 메모장에 쓰든 오픈된 블로그나 인스타에 쓰든 어디든 관계가 없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온라인상에 글을 많이 쓰게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상에 글을 써놓으면은 이제 노출과 홍보 효과가 있죠. 뭐 내가 잘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나를 홍보해주고 내 생각을 전파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글과 책 쓰기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책 쓰기는 분명히 지금 쓰고 계시는 어떤 원고에 쓰겠죠. 뭐 한글에 쓰든 워드에 쓰든 원고에 씁니다. 요것도 차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글쓰기와 책 쓰기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책과 글은 다르다만 염두에 두셔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 되세요? 네. 그리고 글 쓰면 좋은 점들인데요. 다 저의 경험인데
제가 정말 많은 글을 어쨌든 나를 알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쌓인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뭐 변화를 위해서 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썼죠. 저만큼 무식하게 글을 많이 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블로그에 이렇게 8,000개 넘는 글을 쓰고 제가 이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는 그게 무식하면 영감하다고 제가 초반에는 블로그 강의라는 걸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냥 쓰는 게 좋아서 막 썼던 사람인데 그냥 그때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냥 뭐 한 줄 쓰고 매일 쓰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정말 어떤 날은 제목 하나 한 줄 쓰고 발행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한다는 게 블로그를 좀 몰랐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한 10개도 글을 썼다가 10개 제목 한 줄 쓰고 몇 자 쓰고 발행하고 뭐 그렇게 막 무식하게 글을 많이 써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정말 글을 쓰니까는 이 생각들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 왜 글을 쓰고 말을 하지 못하면 아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었고 정말 이 글쓰기가 최고의 자기 개발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쓴다는 것은 안에 글을 밖으로 꺼낸다는 행동이잖아요. 만약 글을 꺼내면은 굉장히 마음이 감정이 가벼워지고 정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글쓰기라는 게 최고의 명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와 소통하는 거고 나를 바라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명상이 절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을 쓰면은 또 나와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나를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자기 발견 도구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표현력과 이게 말 주변도 늘게 되어 있고 또 내 생각들을 많이 전파하다 보면은 나를 좋아하는 또 내 팬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사업에도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런 것 정말 글쓰기의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 쓰면 좋은 점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들이 생겨가죠. 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받으실 거예요. 네가 다 책을 다 썼어. 아유, 정말 대단하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이제 90몇 권 이런 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놀라워하시고 이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데 정말 그런 타인의 이런 어떤 시선과 칭찬들을 매일 받는 사람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겠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자신감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로 인식이 되고 이 내 브랜드와 콘텐츠가 도움이 되죠. 뭐 대한민국 4천만 국민 중에 막 책 많이 쓰면은 뭐 책 쓴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죠? 정말 그 어려운 벽을 넘으시는 거고 그 말씀처럼 내가 쉴 때도 어떤 나와 내 상품, 서비스, 나라는 사람을 이제 홍보해 주는 거죠. 뭐 물론 판매 정도에 따라 차이겠지만은 수익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당장 뭐 책을 팔아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다른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확장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분명히 도움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역행자 자청님도 되게 글쓰기 효과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뭐 주변에 되게 성공하고 잘 되시는 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글을 많이 쓰고 책을 많이 내더라고요. 글쓰기와 책 쓰기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뭐 좋은 글과 유익한 책의 특징인데요. 저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 어떤 공감, 위로, 울림, 편안함 등을 주는 거죠. 제가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 하면서 제일 쓴 전자책 제목이 이제 우울증과 무기력 극복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제일 많이 판매되었었고 뭐 저의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제가 어쩌다가 우울증이 걸렸었고 그때 제 상태가 어땠었고 이런 그냥 저의 경험을 담은 책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울증 걸린 사람이 이제 어떤 그런 책이나 제목이나 보면은 이 우울증 걸린 사람이 나 혼자뿐이 아니구나 이런 뭔가 그런 공감과 위로와 그런 게 있죠. 그 내용을 떠나서 그런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어떤 안정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이제
다놀드 체조하면서 극복한 그런 경험을 담았는데 그 저한테는 되게 효과적이었거든요. 그 우울증 걸리신 분들에게 아, 저 사람은 그 다놀드라는 그 체조를 통해서 극복이 됐구나 정보를 줄 수 있죠. 그리고 극복된 사례를 통해서 어떤 자신감과 용기, 깨달음을 주는 거고 뭐 어떤 제일 좋은 책은 그냥 이게 뭐 좋았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상대방으로 하게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들 이게 제일 좋은 책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강의나 우리 은미 대표님처럼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내 책을 보고 어떤 뭐 그림책에 대해 관심이 생겨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은 제일 좋은 거겠죠. 뭐그 사람이 어쨌든 제가 쓰는 글과 책을 보고 이제 그분들도 뭐 글을 쓰고 책 쓰기 하게 되면은 또 저한테도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행동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책을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뭐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획 출판을 해서 책을 내는 경우도 있고 정말 드물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뭐 일정 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자기 출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공동 저서를 해서 조금 부담을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POD 방식으로 해서 이제 주문 생산 방식으로 해서 조금 출판 프로세스를 줄여서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판매용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제본 형태로 해서 그냥 갖고 있는 그렇게 내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주로 강의하는 이 ISBN 출판 책을 내서 알라딘 교보문고 등지에 유통과 판매를 하고 또 평생 인쇄를 받는 그런 책을 낼 수도 있고 어떤 나만의 또 확실한 노하우가 있을 때는 이런 금원 같은 재능 기부 사이트에 정보성들을 담아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정말 요즘에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글쓰기와 책 쓰기의 좋은 점들 말씀드렸고요. 뭐 여러분도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책 공제 에세이라는 거에 참여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맞으시죠? 오늘 오신 분들은 정말 웃는 게 너무 다들 아름다우시네요. 자, 좋은 콘텐츠, 좋은 글감 찾는 법인데 여러분도 혹시 평소에 주변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나요? 야, 이거 뭐 은미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자주 물어보는 거, 너 그거 어떻게 했어?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제일 좋은 콘텐츠는 여러분들이 자주 받는 질문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현재 작가님은 주변 사람들이 나 이것 좀 알려줘 이렇게 뭐 물어보는 것들이 있었나요? 너 어떻게 잘하지 그런 것들? 저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예, 블로그 어떻게 하냐고 묻죠. 음, 예, 그래서 가르쳐 주면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블로그를 써야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음. 근데 안 쓰면서 자꾸 가르쳐 달라 그래요. 안 쓰면서 자꾸 가르쳐 달라 그래요.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재 작가님께서는 예를 들어 조금 뭐 여유가 되시면은 뭐 5060 아니면 왕초보를 위해서 블로그 만드는 뭐 이런 걸로 글을 쓰고 강의를 해서 뭐 수익화를 해도 분명히 그런 거에 대한 수요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그런 걸로 수익할 수 있는 방법도 많죠. 간단하게 뭐 책을 하나 쓰고 1대1 개인 상담을 하고 봐주시든 아니면 뭐 한 4주 과정으로 해서 함께 글쓰기를 하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죠. 아, 그걸 많이 받으시는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핸드폰으로 지금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자신이 없어요. 어, 좀 이렇게 완벽하게 예쁘게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는 책을 했기 때문에 사진도 좀 간단하게 찍기 때문에 좀 못 찍는 편이라서 네, 자신이 없어요. 예. 제가 어, 핸드폰으로 했다는 그 핸디캡 때문에 예, 그게 자신. 더 좋은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핸드폰으로 쉽게 글 쓰고 올리는 걸 원하지 더 잘하기는 그 다음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핸드폰으로 글 쓰고 올리는 걸 알려주셔도 수익화가 됩니다. 그분들이 많은 걸 바라지가 않아요. 네. 네. 콘텐츠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글이든 책이든 콘텐츠를 항상 초보에 맞추면은 좋아요. 초보의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분들이 더 많은 거를 바라지를 않고 많은 걸 주더라도 다 흡수를 못 합니다. 모든 책이나 개발 과정은 무조건 타겟 초보에 두고 맞추시면 돼요. 초보에 두고. 뭐 더 잘하는 분들은 우리한테 오지 않죠. 더 이제 보급 과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찾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다 초보들 위해서 글을 쓰고 과정을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 원영 작가님은 주변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질문 혹시 받는 게 있으세요? 뭐,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이다 보니까 오, 네네네. 막내가 이제 유치원생 7살이거든요. 근데 네, 거의 이제 저희 막내보다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이제 분들이, 아유, 자녀를 셋이나 키웠는데 애들하고 뭐 하고 놀아요? 아, 이렇게 많이 여쭤보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 춤 테라피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음, 대안학교에서 학생들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좀 아이들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첫째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성장했다고 잘 안 따라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막내는 바로바로 즉각 이렇게 흡수하고 같이 노는 게 너무 이제 잘 돼 있어서,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있더라라고 알려줄 때보다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애들이 좋아하더라라고 얘기하면 그게 더 상대들에게도 공감을 일으키고 좀 따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자녀 3명 키우는 분들 흔치 않고, 왜냐면 한 명만 키워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궁금하죠. 어떻게 자녀 3명을 키울까부터 그런 거를 콘텐츠로 삼는 거죠. 뭐 책을 쓰든 강의를 하든 뭐 상담을 하든 아까 말씀처럼 뭐 3명의 아이들과 뭐 하고 놀까 이런 식으로 뭐 제목을 지어서 지금 하시는 놀이나 그런 것들 다 그게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렇게 목차를 잡아서 뭐 자녀 세 명과 뭐 재미있게 노는 20가지 그런 걸 다 적으시면은 어떤 그게 콘텐츠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지금 딸 둘인데 3명은 도저히 자신이 없거든요. 어떻게 3명 키우면서 일도 하지? 이게 궁금해할까 사람들이 그죠? 굉장히 콘텐츠가 될 수 있죠. 감사합니다. 네, 좋네요. 우리 저기 장윤영 작가님은 뭐 어떤 질문을 좀 받으세요? 전 이거 그림책 활동하니까 이거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고 네. 여기 요색 발전소 어떻게 알게 됐냐고 그렇죠.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전 특히 쌍둥이여가지고 네, 쌍둥이. 쌍둥이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런 어, 질문 많이 받고 그다음에 집에서 뭐 하고 아이들이랑 지내고 주말에 어디 가냐고 주말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 되게 서로 궁금해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들을 조금 네,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에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 그런 질문들을 뭐 블로그에 글을 쓰든 책을 만들든 다 그 콘텐츠로 만드시면은 되는 거죠. 그거를 만약에 물어봤다는 거는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네. 우리의 경험이 가장 큰 콘텐츠고, 우리 서현정 작가님은요? 저는 저도 아이가 3명인데요. 어, 저는 대신에 첫째랑 막내랑 9살 차이가 나거든요. 어, 그래서 애 둘을 키우다가 막내를 낳아서 그 막둥이하고 그 막내 딸하고 나이 든 엄마가 막내 딸하고 노는 거에서 어떻게 셋을 키우냐 저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을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는 마을에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 마을 라디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 자원봉사를 하게 된 계기들 그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렇죠. 진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분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정말 뜻이 나는 콘텐츠와 글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뭐 저 같은 경우 이런 질문들을 받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나를 할 수 있나요? 뭐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들, 책을 편하게 쓰는 기업, 이런 기업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만들고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유료 과정을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다들 이런 기업 사업과 콘텐츠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나에게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죠. 애들 맨날 세탁하고 놀고 밥해 먹이고 일상이지만은 정말 그게 아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이 됩니다. 이 특별함이라는 게 콘텐츠가 되고 가치가 되고 수익이 되는 거죠. 굉장히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금원 같은 데 보면 별의별 서비스 다 있어요. 뭐 저거 누구 하나 좀 누군가 그걸 돈 내고 서비스를 받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수요가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제주도 사시는 분 같으면 우리 지금 코치하는 뭐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뭐 제주도 현지인들만 아는 맛집 리스트 100선 이런 걸로 해서 일선도 나는 가는데 내 사람들은 모르고 또 그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니 관광지들 막 블로그 같이 맛없고 사람 많고 그들 많잖아요. 또 그런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비용 내고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죠. 관광지들. 중요한 거는 내게는 일상의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이 되고 그것이 책의 소재, 콘텐츠, 수익화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 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인풋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너무 많이 배워서 실행을 못하고 머리는 무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할까 말까. 이제는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실행으로 어떤 아웃풋을 낼 때이죠. 배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세상에는 어떤 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결과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글이든 책이든 영상이든 뭐 강의든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이게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만 하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 해본 분 많이 막연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무언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아지더라고요. 저도 뭐 많은 걸 하지만 제가 알아서 하는 건 거의 없고 뭔 자꾸 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는 아웃풋을 내면서 이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랑을 통해서 이제 하루 만에 책 쓰기는 이 짧은 전자책을 하루에 딱 한 권 완성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콘텐츠를 발견하고 이 하루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2020년 2월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하루 한 권 책을 썼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의 월요일마다 책을 썼는데 한 달이면 4권, 10달이면 40권, 이걸 내가 50몇 권을 매주 하루도 안 빠지면서 쓰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책을 쓴다는 관점을 목표를 세우니까 정말 인생의 모든 게 다 책의 소재로 끌어지고 정말 누구나 인생을 통과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책의 소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주로 썼어요. 뭐 들어보시면 저런 책을 갖다 한번 써보고 싶네 쓸 수 있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실 거예요. 저는 제가 어쨌든 직장생활 10년하고 마흔에 겪었던 우울증과 무기력 그런 경험과 극복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또 직장 다닐 때 번아웃이 왔을 때 그런 경험을 책으로 썼고요. 또 건강을 잃었을 때 느낀 건강에 대한 조건들 썼고 또 제가 고향 경상북도 안동에 살며 느꼈던 이 유교 문화의 단점과 폐에 대해서 또 제 경험을 담아 책을 썼고요. 또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그 유황 킴벌리 우리 강산 풀이개 행사를 통해서 2박 3일 동안 금강산을 공짜로 갔다 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민둥산 보고 뭐 금강산 구룡폭포 보고 뭐 평양냉면 먹고 이런 아리랑 경험 그런 공연 본 그런 경험들을 또 책으로 만들었고요. 또 뭐 직장 퇴사에 대한 이유와 앞으로의 포부들 또 블로그에 많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것들과 변화된 것들 다 책으로 만들었고요. 또 주변에 사람들 많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두 딸에게 쓰는 편지, 제 아내 만난 이야기, 또 제가 20살의 위암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빠와의 짧은 추억들, 그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우리 사업 만난 사람 다 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 마음 공부, 철학, 자연의 이치 같은 것들, 뭐 음양오행, 마음 공부, 시간, 죽음에 대한 철학들 다 책으로 만들었고요. 또 1인 기업 관련 책들, 또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 뭐 자신감, 마음, 운, 실행력 다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글쓰기 관련 책들, 감정 정화 치유 책들, 자기 발견 책들, 뭐 시집 그림책 등 이런 책들을 만들었거든요. 보시면서 저런 것도 다 책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뭐 저는 이 일상의 모든 게 다 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는 그거는 차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루 만에 했던 책쓰기 통해서 정말 책쓰기 연습을 하고 많은 것들을 제 콘텐츠로 만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글쓰기 책쓰기 강의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루 만에 책쓰기의 핵심은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보통 책 쓰려면 뭐 몇 달, 몇 년 걸리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책을 쓰지? 과연 하루 만에 쓴 책이 가치가 있을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평생 가도 책 한 권 못 내시는 분이 시간이 없어서 그러진 않겠죠.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정말 하루 만에 책 쓰기는 시간을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책 쓰기에 이런 마인드와 신념을 많이 깨달았거든요. 정말 이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뭐 나는 책을 쓸 수 없어가 아니라 나도 책을 쓸 수 있어. 내 안에는 무수한 콘텐츠가 있어. 이런 관점의 전환 그리고 일단은 모든 건 다 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들여보는 것들 정말 우리는 경험이 가장 큰 재산이죠. 정말 모든 콘텐츠 우리 경험 안에 있습니다. 정말 나라 내 경험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딱 나만의 고유한 거죠. 그리고 우리 정말 시간이 중요한 게 우리 언젠가 다 죽잖아요. 그죠? 정말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살아야 되고 우리 이미 그동안 충분히 많이 다 망설였잖아요. 정말 이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고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루더라고요. 과거에 내가 항상 망설이면서 이 남들의 성과를 바라보면서 자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울증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죽음이 현실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난 뒤부터 굉장히 실행력이 좋아졌죠.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길 가다가 내일은 갑자기 죽을 수 있는 게 사람의 현실인데 정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우리 많은 분들 정말 죽기 전에 하는 후회가 하고 싶은 걸 못 해본 후회가 다 크잖아요. 정말 죽기 전에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없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 현실의 어려움도 다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부족하지 않죠. 나 자신을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물론 뭐 나보다 잘난 사람은 항상 많이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조금만 관점을 낮추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미 나는 충분하구나 많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하루 만에 책 쓰기는 이런 방법들로 쓰는 거예요. 정말 내 경험을 담는 거고 내 얘기를 쓰는 거고 어떤 책 쓰기나 기술의 방법이 아니라 의지와 용기가 중요하죠. 또 하루 만에 정말 책을 써보겠다. 그리고 책에 대한 고정관념 바꾸기 뒤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을 딱 하루로 제한함으로써 그 몰입감,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죠. 나는 그냥 나의 경험을 담았을 뿐인데 이 보는 이들이 어떤 간접 경험이 되고 공감, 위로가 되고 역시나 생각이 믿음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충분한 사람이다. 하루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이구나. 책 한 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내 얘기 쓰는 거죠. 모든 사람, 모든 책은 다 자기 얘기 쓰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제일 편하고 내 얘기는 내가 제일 잘 알죠. 그리고 이제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진솔하게 쓰는 거죠. 우리가 뭐 잘 쓰봐야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나라는 사람의 어떤 생각,
같이 아픔, 상처,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 글을 쓰고 책에 대한 상대방의 평가 되게 두렵잖아요. 근데 이걸 좀 놓아야 돼요. 뭐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은 내 자유고 내 마음이고 내 글에 대한 어떤 판단과 평가는 내 영역 밖인 독자의 몫이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기준과 가치관은 다 다른데 그걸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 가끔은 내 글에 대한 나쁜 판단이 들리더라도 그거는 조금 무시해야죠. 그거 다 신경 쓰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왜 예수님도 부처님 싫어하는 사람 세상의 절반인데 우리 일반인들이야, 그죠? 가끔 욕먹고 사는 것 치면 아무 문제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는 시간에 몰입해서 쓰는 것들, 글쓰기도 우리가 어떤 내가 언제까지 쓸 것도 마감 시간을 정하고 몰입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시간만 가니까 또 정말 이 시간과 분량이 적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말만 쓰게 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왜 시험 전날에 되게 긴장돼가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 원리를 활용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뷔페에서 보통 제한 시간 2시간이면 이것저것 막 먹느라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먹더라도 맛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제한 시간이 뭐 5분이나 10분이야. 그럼 뭘 드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초밥 좋아하시는 분은 초밥, 뭐 고기면 고기, 회면 왜 이런 원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분량이 많으면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다 집어넣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간과 분량이 적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 핵심적인 내용들만 글이 써집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만에 금방 책을 쓰지만 굉장히 보시는 분들 깊이 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정말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우리 초보는 왕초보를 위해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강사님들.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위해 1년 차는 무경험자에게 글을 쓰고 책을 콘텐츠를 발행하면 됩니다. 우리 뭐 중학생들이 저기 뭐 대학교 이런 분들 책 공감도 이해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초등학생들은 내 눈앞에 있는 중학생들의 어떤 그런 경험과 지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라도 지금 당장 다 글을 쓰고 책을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중학생도 책을 쓸 수 있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데, 그리고 일단은 분량이 적어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일상의 언어로 쉽고 편하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 만에 글쓰기와 책 쓰기의 방법입니다. 자, 아직 뒤에 내용이 좀 많이 남아서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 건데요. 일단은 이 하루 만에 책 쓰기 통해서 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뭐 어떠셨는지 한 번씩 말씀 들어보고 한 5분쯤 쉬었다 하겠습니다. 우리 향재 작가님.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게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뭐 어떤 이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무자본 창업을 알려주신 그 대표님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그분의 철학과 사상이 많이 녹여져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수학 선생님이면서 되게 과학적인 조예가 깊은데 아인슈타인 양자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 하루 만에 책 쓰기에 그런 양자 역학에 대한 원리들이 다 들어있어서 정말 우리는 양자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사람을 그렇게 놀랍게 바꿔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아마 그런 내용을 많이 도움 받았었고요. 스승님 성함은 알 수 있을까요? 최규철. 최규철. 처음 듣네요. 그 네이버 치면은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 이런 책들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뛰어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쨌든 환경이 그런 환경에 처해진 누구나 다 그런 능력이 끌어 나오는 거죠. 그런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하면서 하루만치 통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인생을 변하는 경험을 봤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누구를 안 만나더라도 내 스스로 어쨌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환경을 바꿈으로써 자기 안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들 혼자도 많이 가능해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5분 쉬지 말고 그냥 이어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죠. 우리 듣는 분들 힘들까 봐. 아니 저희는 다 숙달이 돼가지고 그래요? 그냥
이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후에 이제 그래요. 일정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하니까 네네. 그냥 이어서 하고 저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요. 네, 그럼 우리 원영 작가님은 이 하루 만에 책 쓰기나 제 경험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 그 정말 이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되게 와닿았고, 저도 되게 뭔가 어떤 내 관심사나 어떤 소재의 글쓰기를 하고 싶은 충동이 막 많이 일어났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시간이 많았을 때는 정말 글을 안 썼는데 요즘에 정말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쪼개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뭔가, 그러니까 마음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뭔가 내가 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써야 한다면 그 부담감도 있고 내 생각을 또 정리해서 글을 쓴다는 게 약간은 좀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 마음에서 어떤 뭔가를 생각을 정리할 겸 글을 쓰고 싶다 하면 그냥 앞뒤 재지 말고 막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얼마나 이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계셨을 텐데, 그것들을 다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글쓰기를 하신 네, 대표님 정말, 멋진 분이시구나. 나도 이제 하루에 맨날 조금씩이라도 글을 써봐야 되겠다.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강의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 이미 다 그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다만 그런 환경이 있냐 없냐 그런 차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영 작가님은요? 저도 대표님의 이런 수많은 저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요. 그 진짜 하루 만에 될까? 약간 좀 의문이 들면서 근데 글을 쓰다 보면은 그냥 딱 완성했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수정 작업도 해야 되고 뭔가 내 경험만 쓰면 안 되고 뭔가 자료 조사가 필요한 글도 있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 그게 궁금해요. 네, 일단 하루 만에 책 쓰기는 완벽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딱 하루에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정한 시간 내에 표지, 목차, 내용까지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게 목표거든요. 물론 이제 내용 부실한 것들은 다음날 좀 보충을 하긴 하는데 이 컨셉은 매주 한 권의 책을 쓰고 그냥 하루에 한 권 딱 완성을 하는 거예요. 오타리가 씌우지 말고. 일단 그렇게 하루에 또 결과물을 만들어 내놓고 조금 미흡한 거는 이제 이틀은 다음 수정 보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루에 이제 분량 관계없이 한 권의 책을 완성해보는 경험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이건 어쨌든 사람의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데 초점 맞춰져 있어요. 일반적인 책 쓰기랑 좀 결이 다른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사람의 어떤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런 조금 원리가 있죠. 순서를 좀 바꾸는 거죠. 일단 결과물을 만들어 내놓고 수정 보완하는 그런 거죠. 네, 뭐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고 안 쓰고 이런 거는 조금 차후 문제이고 나중에 내가 부족하면 자료를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네. 이거의 컨셉은 어쨌든 하루 만에 딱 완성을 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 서현정 작가님은요? 저는 들으면서 인풋과 아웃풋의 균형과 조화라는 것이 되게 와닿는데요. 네. 너무 많아서 실행을 못한다라는 말에 완전 공감했고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했었다. 그런데 그것들의 고민이 아니라 실행으로 일단 아웃풋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은 쓰기 시작하면 그 쓰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 작업이 시작되는데 쓰는 걸 하지 못하니까 다음 작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을 잘 보셨네요. 그래서 자 우리 블로그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뭐 블로그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제 어떤 분들은 뭐 블로그 하나 쓰는데 5시간, 9시간 말씀하시고 도저히 블로그를 못 쓰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감사하게도 이제 블로그 특강을 옛날에는 안 들었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뭐 상위 노출, 키워드, 글자 수 이런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막 쓰다 보는 그런 스타일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런 뭐 블로그 유튜브 너무 책이든 많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으면 힘들어갈 많이 봤었거든요. 저는 이게 습관대 들으면 블로그 하나 쓰는데 보통 한 1, 20분을 안 넘게 짧게 막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떤가요?
일단은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듭니다. 힘들면 또 지치죠. 지치면은 하기 싫어지죠. 그러면 결국은 오래 못 합니다. 내가 이거 블로그에 서 뭐 한다고 힘들게 하냐, 안 하고 말지. 이거 제가 책 말아 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분명히 우리 정말 글쓰기, 책쓰기도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밥도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리 애들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죠? 여기 오래 많이 붙들고 있으면은 정말 이거 책쓰기 하다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너무 시간을 많이 붙들고 있지 말고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내가 환경을 정하면은 그 환경이 다 도와주는 거죠. 너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는데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 이 전 국민이 다 보는 책을 쓰는 게 아니죠. 정말 딱 지금 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책을 쓰면 됩니다. 그죠? 뭐 정말 한 명이도 내 책을 보고 어떤 공감과 도움, 위로 받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게 써가 뭐 떼부될 게 아닌데 정말 단 한 명에다 영향력을 주고 도움을 주고 그 정도면은 뭐 우리가 시간과 책을 가치를 들여서 그 책을 쓸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세상은 우리 여러분들의 책을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어떤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자신 있게 여러분의 경험을 담으시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뭐 1000만 부 팔려고 책 쓰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고정관념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고정관념들을 질문 통해서 보고하는 내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들 책은 전문가, 유명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쓰는 게 아니 이런 질문과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데 뭐 전문가나 책을 쓰는 게 아니죠. 책을 쓰니까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쓰는 사람이 전문가죠. 물론 책 내용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어떤 뭐 책을 냈구나. 그 분야의 전문가겠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책은 또 문장력이 좋아야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 문장력이 좋다고 하는 뭐 그런 문학이나 이런 조금 책들 많이 외면받잖아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만 해도 뭐 이렇게 어려운 말 많이 들어있는 그런 전문 서적들은 도저히 못 보게 되는데 어떠세요? 요즘 사람들은 문장력이 좋은 책보다 어떤 공감되고 또 편안하고 잘 읽히는 그런 책들을 더 좋아하죠. 많은 분들이 나는 정말 이 책에 쓸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제 사례 봤듯이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책의 소재가 되는 거죠. 어떤 분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저는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책을 못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많이 봐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죠. 특히 우리가 이 자기계발서들 남이 쓴 책을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자꾸 남의 생각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책을 많이 안 봤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독창적인 글을 쓸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그리고 나는 뭐 특별히 남들에게 줄 큰 교훈과 지혜가 없는데 이런 분들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보는 사람의 상에 따라서 우리 경험이 크고 작게 느끼기가 다 다른 거잖아요. 정말 나는 나의 경험만 편하게 담으시면 됩니다. 가치가 크다 적다는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책은 나이 경험 지식이 많은 사람이 써야 되지 않나요? 자, 우리가 많은 책 쓰게 하면 아직 나는 부족해서 뭐 한 10년 뒤에서 이런 분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10년 뒤에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되면 머리가 이제 굳습니다. 책 쓰기 더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는 딱 지금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면 되는 거죠. 초보는 왕초보를 위해서. 그래서 언제나 글 쓰고 책을 쓰기에는 뭐 10년 뒤, 5년 뒤가 아니라 지금이 제일 좋은 때라는 얘기죠. 10년 뒤에 있다고 누가 세상에 장담하겠습니까? 지금 주변에 갑자기 아파 쓰러지는 사람들 한두 명 알잖아요. 그죠? 자, 또 책을 쓰려면은 분량이 많아야 되지 않나요? 지금 세상이 많이 변했죠. 요즘 사람들 두꺼운 종이책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저도 전자책을 많이 쓰고 그렇지만은
저도 뭐 책 제목 보고 단원책들 집에 수록한데 저거 언제 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죠. 물론 모든 책과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가치가 있지만은 요즘 좀 디지털화 되어 가고 있어요. 전자책도 많이 매력이 있고 굳이 분량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책에는 어떤 밝고 긍정적인 내용만 써야 한다고 물어보는데요. 정말 우리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 사는 거는 다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누구나 살면서 아픔, 상처, 삶,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어떤 그런 거를 내가 용기 있게 자신 있게 드러낼 때 이제 보는 사람들에게는 공감을 얻고 내 스스로도 굉장히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우리가 왜 드러난 병은 치유되기 쉽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드러내고 바라보면은 저절로 정화와 치유가 됩니다. 계속 그걸 숨기려고 감추고 해봐도 보다는 드러내는 게 좋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들 뭐 자기 일로 머리가 아픈데 저 사람이 뭐 이랬네 저랬네 그게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또 아픔과 상처들을 드러내면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책을 써야 되지 않나요? 너무 많은 사람을 염두에 두면은 이제 글이 장황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 글에 필요한 독자를 생각하고 쓰면은 그에 맞는 책이 또 쓰여집니다. 자, 이런 고정관념들 좀 내려놓으면은 이 정말 책을 쓴다는 게 어렵고 두렵지 않고 나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지금 9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저게 내 안에 좀 고정관념이었구나. 저게 좀 바뀌어지는구나 생각들이 좀 드는 게 있나요, 한계 작가님? 제가 그냥 그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는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이 강의를 듣고 5060 주부를 그럼요. 대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독자를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 작가님은 시간 되시면 이제 5060들에 위한 왕초보 블로그 특강 바로 하시면 됩니다. 네, 수요 많을 거예요. 쉽고 편하게 블로그 글 쓰고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원영 작가님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조금 바뀌시는 게 있으셨나요? 네. 책을 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어떤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려면 좀 지식적인 부면도 알아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남의 책을 많이 보면, 그렇게, 네. 남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 독창적인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맞게, 그렇긴 하다. 근데 뭔가 또 모방하는 글에서도 좀 창조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와닿았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뭐 쓰는 것들이 정말 전 국민이 다 보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읽더라도 책을 써야 된다. 정말 이게 진짜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써야 되겠구나. 좀 뭔가 동기부여가 팍팍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영 작가님은요? 저는 문장력 부분이랑 그러니까 책에 뭔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養과 지혜를 줘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뭔가 큰 약간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내려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무엇보다 진짜 그냥 편하게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공감될 만한 글을 조금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서 이 나와 있는 그 고정관념이 대부분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좀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네,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좋네요. 우리 현정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다들 이야기하는 거에 공감하고 문장력이 좋아야 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았는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공감되는 글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공감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독자의 층이 어떤 층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네네.
여러분의 생각, 말씀 다 옳고 맞습니다. 뭐 제가 많은 글을 쓰고 책을 만들면서 놀랍고 신비한 일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정말 아까 말씀처럼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무한한 용기, 자신감 등이 생겼고, 어떤 이 책 쓰기 강의를 할 수 있는 저만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생겼고, 많은 책들이 또 강의 자료가 되었었고, 또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어떤 또 자동화 이렇게 쓰기 영감을 얻었었고요. 뭐 생각들의 정리, 감정의 해소, 뭐 타인으로부터의 자유, 뭐 작가 등록을 얻었는데, 뭐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갖고 진정한 나를 만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제일 좋아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글쓰기가 어렵고 두렵잖아요. 쉽고 편해지는 방법 6가지인데요. 이 정도만 딱 듣고 계속 글을 써보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글쓰기 특강 계속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조금 더 깊어져서 막 글쓰기 방법적인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국문학과 나오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책을 더 못 내시더라고요. 너무 이제 아는 게 많으니까 이제 책을 더 정말 쓰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편하게 그냥 쓰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 알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주변 대부분 말씀들은 잘 하시는데 글로 또 옮기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냥 편하게 말하듯이 쓰는 거죠. 친구에게 뭐 아시는 분들에게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어땠다, 기분이 좋았다, 힘들었다, 친구야 블로그로 한번 해보자, 해보니까는 재미있더라, 편하게 이렇게 말하듯이 쓰는 거죠. 오늘 뭐 전자책 특강 수업을 들었다, 뭐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 많이 알게 되었다, 말하듯이 어려웠다, 재미있게 그냥 말하듯이 한번 술술 적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신 있게 쓰는 거죠. 뭐 잘난 사람이 글 쓰고 책 내고 하나요?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유롭게 쓰는 거죠. 너무 어떤 형식이나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스타일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무 우리가 잘 쓰려고 하면 글과 힘이 들어가 또 잘 안 써져요. 그냥 진솔하게 쓰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사람을 책과 글에 담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아픔과 상처와 힘든 게 있었고 이렇게 그냥 진솔하게 쓰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이렇게 뭐 나를 포장하고 거짓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편하게 쓰는 거죠 뭐. 옛날에 이런 나는 힘들었었고 이렇게 나는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 게 더 진솔하고 가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용에 집중하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잘 써서 잘 할까보다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내용을 담는 거고, 우리가 글은 머리라 이렇게 손이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는 그런 말이 있죠. 결국은 자리에 많이 앉아서 파일을 많이 열어보는 사람이 잘 쓰는 사람 같아요. 작가님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컴퓨터가 1m 앞에 있는데 자리에 앉지를 못하겠대. 앉으면 써지는데 1m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대. 야, 앉으면 쓰겠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3일째 글을 못 쓰고 있다. 결국 엉덩이를 책상으로 옮겨 자리에 앉아야 되죠. 누가 많이 자리에 앉는가, 이 싸움입니다. 앉으면 써집니다. 6가지만 딱 염두에 두시고 계속 글을 쓰시다 보면은 정말 글이 잘 써지고 글쓰기 매력을 느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진실이죠. 뭐 결국은 내가 쓰는 내 책에 유익한 제일 1번 독자는 나 자신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사람이 이기적인 게 나쁜 건가요? 자연스러운 건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게 나쁘다고 배워왔는데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이 나를 먼저 챙기고 하는 게 본성이고 본능이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말하면은 어불성설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에게 잘하는 것도 자녀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그걸 보는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을 위해 뭐를 한다고 하는 거지만 다 결국은 저를 위해 하는 거죠. 저도 이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그래서 나를 위한 책을 쓰고 글을 쓰면 그 결국은 남을 위한 글이 되고 책이 되더라고요. 모든 거는 다 나를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물론 우리가 책을 독자를 염두에 두고 하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유명해져 나를 알리기 위해서, 내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자, 주변에 보면은 되게 힘든 분들 되게 많이 접하거든요. 뭐 어떤 뭐 폭력, 가정이 힘들었던 거, 경제적인 이유들, 사람에 대한 상처들, 수많은 인생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 40, 50분들이 조금 자기를 오픈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충분히 이해돼요. 우리 뭐 가정 환경, 유교 문화, 학교 문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되게 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정말 사람들은 남의 아픔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당장 뭐 내 앞에 간땜처럼 막 어렵 죽겠는데 뭐 남들이 뭐 힘들었네 어쨌네 이게 내 인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드러내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 그걸 나를 편하게 위해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옆에 당장 뭐 누가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 손에 큰 상처가 작은 게 크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그죠? 이게 뭐가 남이 두려워서 내 아픔들을 많이 드러내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거를 깨기가 물론 어려운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계속 극복해 보면은 좀 많이 가벼워지고 두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통화를 많이 했다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하고 주로 많이 통화를 하는데 제가 잘 들어줘서 그런지 정말 남들한테 한 번도 못 해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내 자녀가 죽었다는 얘기도 한 번도 말을 못 꺼냈는데 저한테를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냄으로써 본인이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정화 치유가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살면서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옛날에 조금 말을 더듬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정말 그런 거 남들에게 얘기하기 어려운 건데 얘기를 하고 나면은 정말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런 게 정말 스스로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관심도 없잖아요. 내가 뭐 그랬든지. 뭐 중요해, 그죠? 지금이 중요한 거지. 옛날에 뭐 어땠다 됐다. 예, 근데 혼자만 나를 계속 가두는 거죠. 결국은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가벼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오픈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들한테.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뒤에 또 아주 많은 주제들이 남아있네요. 소재와 주제 찾는 법. 저는 이거 1시간 사기는 거의 2시간을 막 채워야 될 것 같네. 이 분량이 이게 제가 전자책 강의하면서 이제 글쓰기 쪽만 지금 따로 전자책은 빼고 모아놓은 건데 이렇게 또 양이 많네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점점 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혹시나 또 필요하시면 은밀편지 말씀드려서 영상도 한번 또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오래 하고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속에 또 분명히 소재와 주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오래 해왔지? 아마 그런 거에 또 주제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 그거의 의미, 비전, 만족, 노하우, 장단점들 다 소개될 수 있겠죠. 특별한 경험들 아까 말씀처럼 뭐 내가 50대에 블로그를 한다 특별한 경험이 되겠죠. 내가 뭐 자녀가 3명이다 이런 것들. 뭐 저 같은 경우는 금강산 방문의 특별한 경험이었죠. 그리고 뭐 유학, 군대, 이혼, 재혼, 재수, 다자녀, 죽음 경험 등 모든 게 다 소재가 되겠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는 수많은 아픔들, 병들 다 소재와 주제가 되고 나만의 어떤 사상과 철학, 우리 인생에 오는 사건들, 뭐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은퇴 이런 거 다 되고 나만의 조금은 남다른 무언가 특별함, 뭐 인간관계에 대한 거든 뭐 삶의 지혜든 다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나만의 취미들, 나만의 목표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분 말씀드렸듯이 뭐 크게는 우리나라, 뭐 내 동네, 내 지역 다 소재가 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창동 사는데 이것도 책 하나 쓸 수 있겠죠. 서울 창동에 뭐 맛집들, 뭐 돌아다닐 때들, 뭐 쇼핑할 때들, 뭐 학교들, 뭐 쓸말 되게 많겠는데요. 우이천이라는 이 자전거 탈 수 있는 산책로들, 그죠? 그런 것들을 쓰면 이 동네 이사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뭐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분들, 친구들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겠죠. 하고 싶은 얘기들, 우리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못다한 말들 다 될 수 있겠죠. 뭐 그리고 내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 감동들
뭐 관심사, 외국 다녀오신 분들은 외국 여행이나 그런 거에 대한 것들, 뭐 각종 생활 가이드들, 정말 뭐 책에 대한 소재는 무궁무진하겠죠. 이거 더 많겠죠. 실제로 여기 나온 책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아빠에 대한 그 사연 전자책으로 만들었고, 이제 우리 엄마라는 것은 이제 우리 공전대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 엄마에게 대한 추억과 못다한 얘기들 책으로 만들었고, 이제 이런 취미 어때요는 또 취미에 대한 책들. 정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책의 소재와 주제가 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도 저런 것도 한번 책을 써볼 수 있겠네, 써봐야겠네, 또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근 준비하셔서 계속 여러 개 되시는 만큼 다양한 책들도 좋죠, 써보셔도. 그것들 잘 기획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자,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이제 제목 짓기. 저도 이 제목 지을 때마다 너무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제목보다는 조금 직설적인 그런 제목들이 더 제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직업에 대한 책을 쓰면은 뭐 나는 어떻게, 왜, 어쩌다가 뭐 강사가, 1인 기업가가 뭐가 되었다. 아니면은 나는 뭐 선생님이라서 행복하다, 좋다, 후회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또 뭐 특별한 경험들, 뭐 자녀 뭐 3명도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뭐 자녀 3명 키우면서 뭐 여성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괜찮을 테고, 뭐 금강산 방문기, 뭐 나는 남편이 자녀가 있다 없다, 뭐 싱글이다 솔로다, 뭐 나는 자격증이 몇 개다, 나는 이직을 10번 했다, 뭐 더 많은 경험들이 있겠죠. 우리가 겪는 어떤 습관이나 장애들, 뭐 나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위암, 고혈압, 탈모와 뭐 다이어트 싸워서 이겼다, 졌다, 극복했다, 경험했다, 이런 것도 다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들이나 변화들이 있잖아요. 학교 중퇴하거나 자퇴한 분들은 뭐 자퇴 중퇴하고 살아가는 이야기, 성공하는 사람들, 뭐 안 다녀도 괜찮아 이런 것들, 무엇을 그만두고 성공하는 사람들, 왜 그만두었나 이런 것들 괜찮겠죠. 우리 아픔과 혼란들 많잖아요. 뭐 나는 나를 모르겠어, 뭐 여자를, 돈을, 사는 게 뭔지 모르겠어, 알려줘. 그림책은 정말 어려워. 이런 것도 그죠?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성공에 대한 경험들, 우리 뭐 사업 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장사, 편의점, 치킨집 등 뭐 절대로 하지 마라 해라, 뭐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 될 수 있겠고, 우리의 어떤 꿈과 미래를 담아서 뭐 몇 년생 누구 나의 꿈을 찾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야 하고 싶은가 다 제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호불호 그래서 뭐 나는 뭐 돈이, 자연이, 뭐 그림책이, 뭐 아이들이 뭐 좋다 싫다,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들, 뭐 사춘기 아이, 뭐 제자들 사용 설명서 다루는 법 이런 것도 되고, 또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법들은 뭐 하는 방법 이런 책도 괜찮겠죠. 뭐 50대 여성이 블로그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 블로그 쉽게 하는 방법 뭐든지 다 있으실 거예요.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겠죠. 뭐 40에 바라본 내 인생, 50을 바라보며 뭐 50에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제목들이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네, 그런 제목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활용하시면은 되겠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많이 힘드시죠? 자, 목차 구성이 저도 늘 이게 할 때마다 어려운데요.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보통 초보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자, 우리 시간이 항상 과거, 현재, 미래로 갑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쓰는 거죠.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메시지. 자, 제가 만약에 직장인에서 지금 1인 기업 사업가가 된 저의 스토리를 담는다고 하면은 이제 과거로 가서 내가 1인 기업가를 꿈꾸게 된 계기, 내 직장 생활이 어땠는지,
의린기업하기 위해서 만난 사람들, 배운 것들 다 과거형으로 쓸 수 있겠죠. 현재로 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 뭐 장단점, 나의 고객들, 뭐 라이프스타일 등 현재 시점으로 쓰는 거죠. 미래로 갑니다. 앞으로의 내가 꿈, 목표, 희망, 비전 등을 담을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에는 메시지를 담는 거죠. 우리 1인 기업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제 경험 담아서 메시지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험, 느낌, 메시지인데요. 우리의 모든 다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경험과 사건, 사연들이 있었고 내가 뭘 느꼈고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우리 이번에 이제 나온 공저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17명이 쓴 공저인데 이런 느낌으로 쓰죠. 내가 어떤 그런 죽음 가까이 간 경험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런 경험과 사실, 사건을 쓰고 그걸 통해 느낀 점들을 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깨달아서 정말 죽음이 현실이고 이 시간이 유한하고 삶이 조금 느꼈잖아. 이런 것들, 저의 느낀 것들을 쓰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정하는 거죠.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현실이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남 눈치 보지 말고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후회 없이 삽시다 이런 메시지를 저는 전했거든요. 이렇게 또 목차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뭐 다양한 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뭐 기승전결도 다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기승전결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러니까 쉽게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대 그리고 경험, 느낌, 메시지 이런 것도 목차 구성해서 기본적으로 하시면 좀 도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하시는 그림책 공저도 이제 그림책에 대한 그런 내가 본 것들, 느낀 것들, 메시지 이렇게 담아도 어떨까 싶습니다. 자, 문장과 문단의 차이인데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문장은 시작해서 뭐뭐 했다, 맞춤표 찍는 하나의 이게 문장이고 이런 문장들이 모여있는 게 문단 그러죠. 이제 문장 만들 때는 육하원칙을 조금 기억하시면은 문장 만들기가 쉬워요.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쓰죠. 누가 뭐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언제 뭐 3년 전에 몇 년 전에 혹은 어제 아침에 어디에서 뭐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무엇을 뭐 밥을 먹다가 뭐 했다가 어떻게 물잔을 쏟아가지고 아 왜 너무 막 덜렁덜렁 대다가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에 생각하시면서 문장을 만들면은 조금 문장을 알차게 쓸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목차 형식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1번처럼 그냥 1, 2, 3, 4, 5, 6, 7 이렇게 차례대로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도 많이들 쓰고 이제 뭐 1장, 2장, 3장, 1부, 2부, 3부 크게 이렇게 장을 정해놓고 거기 안에 또 세부 장을 쓰는 그런 형태도 많이 쓰죠. 요건 내가 어쨌든 내 글에 맞게끔 편하게 정리해주면은 되는 거겠죠. 자, 20분 남았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좋은 문장 만들기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 거의 끝났네요. 70 몇 장인데. 자, 아까 우리 오늘 그 말씀처럼 이제 모든 책 쓰기 익숙하면 다 문장을 짧게 쓰라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문장을 길게 쓰면은 쓰는 사람도 정리가 안 되고 보는 사람도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굉장히 긴 문장이죠. 이게 쉼표랑 마침표가 없습니다. 뭐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문을 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생각이 들었었고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대형마트에 가서 뭐 사고 쭉 들었으면 이 보는 사람이 저게 무슨 말이야 인지가 잘 안 되죠. 짧게 배가 고팠다. 뭐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생각이 들었다. 마트에 갔다 뭘 샀다 이렇게 쫙 끊어서 쓰면은 보는 사람이 더 인지가 잘 되고 가독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묘사하면서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여자의 얼굴은 예뻤다.
그러면 예뻤다의 기준은 다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세하게 좀 풀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여자의 얼굴은 뭐 계란형이다, 뭐 긴 생머리가 있다, 눈이 컸다, 피부가 좋았다. 그래야지만 저 작가님이 이뻤다는 기준은 저런 거구나. 예를 들어 뭐 건물이 컸다가 아니라 뭐 건물이 뭐 아파트 3층 높이였다, 이런 식으로 조금 독자가 상상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표현을 해주면은 좋겠죠. 그리고 보통 모든 책은 높임말이 아닌 낮춤말로 쓰는 거죠. 저는 뭐뭐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뭐뭐 했다. 요즘에 이제 필자라는 말도 거의 안 씁니다. 그냥 나는 뭐뭐 했다, 이렇게 좀 쓰는 게 일반적이죠. 이제 필자라는 말 같은 건 되게 올드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복은 피하자. 우리가 흔히 쓰는 중복을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사람이나 물이라는 게 그 복수의 의미인데 여기다가 들을 붙이면은 이상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는 그냥 많은 사람이 이렇게 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굳이 없어도 되는 이런 접속사들을 무심코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사회적 현상, 이런 거는 적이 굳이 필요 없죠. 그냥 사회 현상, 뭐 문제 해결은 그냥 문제 해결, 이렇게 굳이 필요 없어도 되는 것들은 빼면 오히려 더 인식이 더 잘 되는 거죠.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경제 문제, 이런 거. 이런 것도 은근히 그래서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튼 우리 작가님 내가 들기 때문에 되게 명확한 그런 문장이 좋아요. 뭐뭐 한 것 같다 보다는 뭐뭐 하다로 해주는 게 좋고, 뭐뭐 하였다 보다는 뭐뭐 했다. 예를 들어 뭐 취직을 하였다 보다는 그냥 취직했다, 이렇게 짧게 끊어 쓰는 게 더 명확성이 적고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상태를 설명하는 있는이라는 단어도 굳이 없으면 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눈으로 덮여 있는 마을, 이런 거는 그냥 덮인 마을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덮여 있다는 게 있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맞는 게 중요하죠. 이 주어와 서술어가 있잖아요. 뭐 주어는 이제 대상의 주체, 서술어는 이제 뭐 한다로 가는데 이게 안 맞으면 되게 문장이 어색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뭐 나의 꿈은, 이게 나의 꿈이 주어인데 뭐 행복한가를 연구하고 있다. 꿈은 연구를 하지 않죠. 꿈이라는 것은 연구가 안 되는 건데 수정해야겠죠. 예를 들어 만약에 주어가 나는으로 바꾸면은 나는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 나는 꿈꾼다, 이게 앞뒤가 맞아야 되고, 만약에 주어를 꿈이라고 잡았으면은 나의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꿈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 주어 서술어를 맞추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글을 다 썼는데 만약에 내 문장이 뭔가 좀 어색해, 다 잘 읽히지 않아, 그러면은 이걸 한번 이렇게 그런 문장들은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조금 그런 어색한 문장들이 더 걸러지기도 해요. 뭐 소리 내어 읽어봐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쉼표로, 그래, 쉼표를 잘 활용하면 좋거든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뭐 그가 지친 표정으로 전철을 기다리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자, 이 문장에서 지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지친 표정으로 전철을 기다리는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이 문장에서는 누가 지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쉼표가 없어 그래요. 예를 들어 만약에 쉼표를 여기 이제 그가 뒤에 찍으면은 이제 지친 사람은 그녀가 되는 거죠. 그가 이제 지친 표정으로 전철을 기다리는 그녀가 되고, 만약에 그가 지친 표정으로 뒤에 쉼표를 찍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지친 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 들으면서 쉼표로 해서 구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문장에는 가급적 뭐뭐한 다로 마치고 맞춤표를 찍어주면 좋아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뭐를, 뭐뭐하기를, 이런 것들은 뭐 한두 번 좋지만은 너무 많이 쓰면은 문장이 또 가벼워 보입니다. 가급적 모든 문장은 뭐뭐한 다로 마치고 맞춤표를 찍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장 구호는 뭐 쉼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고, 그리고 이제 쌍따옴표와 작은 따옴표도 활용하면 좋죠. 우리 쌍따옴표는 어떤 직접적인 대화체, 작은 따옴표는 생각을 말하는 것들. 이런 게 들어가면은 되게 뭔가 글이 더 재미가 있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대화를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거 들어가면은 뭔가 생동감이 더 글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가끔씩 이렇게 글에 녹여보기를 추천드려요. 내가 남편에게 막 싸울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바로 쓰는 거죠.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다. 그러면 또 공감이 잘 되죠. 네, 오늘 전자책에 대한 내용들은 넘어가고요. 네, 얼추 이제 마지막이네요. 왜 책을 쓰고 싶나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왜 책을 힘든 책 쓰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말은 다 답이 있겠죠.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제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죠. 내적인 이유는 오랫동안 나를 몰라서 힘들었던 경험 때문에 나를 알고 싶었고 또 최고의 내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있고요. 또 내 인생과 추억을 기록하기 위해서 정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정말 세상에 내 생각과 뭘 담을 기록물이 없다는 거는 너무 조금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왔다 갔는데 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허전하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 배움을 정리하기 위해서 책을 쓰는 거고요. 또 내 감정과 마음을 정화 치유하기 위해서 또 자신감과 성취감 위해서 저는 또 책을 쓰고 있고요. 또 외적인 이유는 우리 여러분 작가님들의 자녀, 후손, 또 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이 리더와 지성인들이 해야 될 의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간과 힘에 대한 파급력을 위해서 브랜딩과 콘텐츠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 또 자동화 수익을 위해서 제가 책을 쓰고 있고 여러분이 책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든 다 그것들이 옳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이유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연구소 메시지인데요. 뭐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정말 남이 써놓은 책 100권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한 권 써보는 게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요. 정말 우리의 경험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어두운 누군가에게는 빛이 됩니다. 우리 언젠간 다 죽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유한하고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죠. 정말 시간을 유한한 이유가 죽음 때문에 그랬죠. 정말 우리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와이프도 얼마 전에 뇌졸중 때문에 한번 쓰러지고 지금 사촌 형도 다 쓰러지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정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죠. 자, 죽기 전에 후대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이 중요할까요? 우리 경험과 지혜를 담은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자, 언제나 많이 망설여셨죠? 망설이는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고요.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항상 꿈을 이룹니다. 우리는 다 실천가들이잖아요. 정말 우리의 이야기는 이 책이 되고 영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후세의 전설이 된다고 확실합니다. 저는 이 전설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는 이미 다 그죠? 내 환경에서 이렇게 공제 에세이를 통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기 때문에 다 이미 누군가에게는 우리는 전설인 거죠. 그 세 가지 메시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제 뭐 다음 거는 전자책 만들기인데 이거는 다음에 같이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이렇게 글쓰기와 책쓰기 특강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하고 있는 공제의 에세이 하시면서 조금 더 그런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2시간 가까이 이렇게 우리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이은미 대표님께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녹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